저번 주 군수님 지시사항대로 전주에 군수님이 지시 당부한 사항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추진 사항이나 추진 계획을 반드시 먼저 네, 11월 20일 열린 정례 간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전달 및 협조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 전략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군수님 지시사항 관련입니다.
그 품앗이 앱하고 원데이 클래스 요 부분 하동동으로 앱 개발을 했는데 가독성이 높은 명칭으로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라고 지시한 부분입니다. 금주 중에 저희들 스스로 해결단 회의를 모집을 해서 가독성이 있는 명칭을 변경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우리 기농기촌 관련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기농기촌 기한 관련 지원 시책 안내라는 주거 정책이라는 소통이라는 이런 통합 관리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농기촌 주거 안정 정책 총력 추진을 하라고 지시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역시 이 기농인의 집 조성 또 기농기촌 기한 관련 소유주택 수립이 임차주택 수립이 추가해서 건축 설계비 등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농기촌인가 지역민이 화합하는 모범 선도마을 발굴 육성하는 부분도 별도로 이 부분을 수분 마을을 발굴 선정을 해서 모범 사례를 관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회의 역시 일정별로 국소장님들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주요 핵심 과제 회의는 이번 주 23일 목요일 날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1일 제1회 지방 소생 대상 시상식 참석과 미래도시 인구 감소에 대한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내일 아침에 7시 반에 군청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늦지 않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 사례 이 부분이 농정원에 저희 군이 서면 선정이 평가 결과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21일 날 화요일 날 세종시 농정원에서 우수 사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농기촌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함께 참석을 하고 발표는 의신 베어빌리지 사무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정부 합동평가 정성평가 사전 컨설팅 자료 보완해서 11월 21일까지 제출을 내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24개 지표인데 내일까지 해주시면 다음 주에 자체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평가 24년 실적 개발 지표가 부서에 통보가 됐습니다. 금년도 부분의 어려운 부분 또 25년도 평가 새로운 지표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이 미리 사전에 보완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군수님께서 저번 주에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기존 관광 브랜드 일제 정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시 브랜드가 지난 9월달에 제정된 이후에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부서에서 관련 시설물들에 대한 이 일제 정비가 좀 부족한 것으로 이리 판단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기간 동안 관내 시설물들을 전체 둘러봤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137건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다 둘러보지 못한 시설물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당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관광 브랜드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돌아가시면 관련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좀 하시고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결제를 맡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맨발걷기 명소 발굴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대상 사업지를 받아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맨발걷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4천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11월 21일 의원 정례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안건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안건 설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2일 오후 1시부터는 그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태미 관련해서 그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관련 공무원들하고 각종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들도 꼭 참여를 하셔서 이번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 각종 보조금 지급이 전체 보태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대상자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간부회의 관련입니다. 우리가 9월 26일 날 처음으로 이 간부회의 실황을 중계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30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8시 30분부터 우리 간부회의 현황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내 신문, 언론 매체에도 홍보를 하고 각종 유튜브 그리고 저희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 등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각급 그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모임 채널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4일까지 북천면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됩니다. 업무 추진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그 새마을 분야에서 사랑의 고추장 당부기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찾아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 군수실 운영입니다. 11월 22일 수요일 금남면 사무소에서 금남면 이동 군수실을 운영합니다. 내용은 분해 계획노당을 먼저 방문하고 면사무소에서 면민과의 대화, 건의 및 제안사항, 청취 및 답변의 시간을 가집니다. 국소장님 및 관련 부서장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별천지 하동배움과 힐링축제입니다. 별천지 하동배움축제와 힐링축제를 11월 23일부터 24일 2일간 하동 실내체육관과 농어촌 복합체육관에서 하동군청과 하동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개최합니다. 참여 인원은 1,700여 명입니다. 1일차에는 누구나 하는 배움의 축제라는 주제로 행정과에서 개막 행사와 전시 및 체험 공연 등을 하며 12월 24일 2일차에는 중고등 학생을 위한 힐링 축제라는 주제로 가족정책과에서 톡톡 만남, 토크 콘서트 등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23일 개막식과 24일 청소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십니다. 함께하면 더 즐겁고 행복한 배움과 힐링 축제를 개최하오니 부소장님과 엄면장님, 주민들의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동교육 토요 배움터 운영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하동교육 토요 배움터를 운영합니다. 초청 맹사는 순천시 풀뿌리 교육자치 임격환 협력센터장입니다. 자치학 지역교육의 선순환이라는 주제로 하는 명강의입니다. 하동교육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관심 있는 국민과 공무원들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동군청 홈페이지에 메인 첫 화면에 하동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여러 단계 카테고리를 거쳐 하동사랑방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메인 화면으로 표출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각종 정책 홍보, 안내사항을 군 홈페이지 하동사랑방에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게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세월행정시스템 정부24 관련하여 11월 17일 국가정보통신망이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안부에서 18일 토요일 9시에 복구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행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목욕탕 위탁 운영 간담회를 오늘 오후 2시에 정남면 문화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욕 위탁 운영자와 읍면 주민생활 지원 담당이 참석해서 모욕탕 운영 우수 사례 발표, 운영 활성화 토의,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모욕탕 운영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족 희망 나눔 한마당 행사 개최 안내입니다. 장애인 부모연대 하동우 지회 주관으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과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작품 전시, 사업 홍보 및 성과 공유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국민과 장애인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23년도冬절기 대비 취약계층 지원 대책 및 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기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취약계층별 지원 대책 마련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과 어려운 이웃돕기 대책 수립으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웃돕기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체계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입니다. 함께하는 정예술제 발표회가 11월 24일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동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악기, 댄서, 체조, 노래교실 등 참여 어르신들의 발표회가 개최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예, 재정관리과입니다.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의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2월 체납액은 19억 4,700만 원으로 11월 15일까지 징수 목표액 7억 7,800만 원 대비 83.2%인 6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체납액 대비 33.2%로 하반기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올해 처음으로 농업직불금,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읍면장들께서는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사전 안내 및 홍보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재산세 및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납기 내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11월 24일 진압세 정보 시사된 무작위 전사 추첨을 통해 114명에 대하여 5만 원 상당의 하동사랑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천 결과는 개별 통지 및 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과입니다. 항포구 해안가 내 시설 주소 부여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해상 및 의왕, 양식장, 해상 낚시터 등 74개소로 주소 안내, 정보 안내판, 상세 주소판, 건물 번호판, 도로 명판을 설치합니다. 현재까지 설치 대상지에 대한 주민 및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설치 일정 등을 홍보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소 사각지대인 항포구 해안가 내 시설물에 대한 주소 부여로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찾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국가행정망 네트워크 장애로 인하여 민원과 소관 업무 중 민원 창구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재정령 발급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여건 업무는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장애로 인한 민원 발급 불편사항 안내문 및 내용을 전파하였으며 이후 주말 비상근무 실시와 함께 어제 일요일 2시 행안부와 같이 동시 접속하여 운영 테스트를 한 결과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18일 토요일 09시부터 민원 창구 및 민원 발급기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어 현재까지 정상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인 모니터링 및 장애 접수 시
접수 민원 소급 처리 등 필요한 조치로 발급 민원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군수님 지시사항 관련하여 하동 영화관 재개업 관련입니다. 당초 공고기한 24일까지를 20일 오늘까지로 단축하였고 오늘까지 1차 접수 후 1개팀 이하 접수 시 2차 공고 후 12월 1일 면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업체가 12월 12월까지 운영 후 일주일간 영화관 정비 후 23일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 휴관 등 그 내용들을 국민께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방곡곡 문화공고 공모사업인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시네마 클래식 데이 공연이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영화음악을 70여 명의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을 서울을 가지 않고도 하동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과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로시티 활성화 행사인 팽사리 논두렁 축구대회가 놀러와 주최로 이번 주 토요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악양 팽사리 들판에서 펼쳐집니다. 본 행사는 여행 비수기 새로운 여행 상품으로 발굴한 것으로 9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두렁 축구대회와 함께 팽사리 들판을 걷는 슬로우워크, 아름다운 찻자리와 볏짚아트 설치전도 함께 열립니다. 국민과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군수님 기념식축은 9시 3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4일까지였으나 환경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일회용품도 줄일 수 있는 관리 방안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인 참여,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중이며 종이컵은 사용 금지를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 전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협의 회의가 21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참석 대상자는 산림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응반 외 20명이며 협의 내용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황 및 방제 계획,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시군 협력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연말까지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택가 주변 고사목과 선단지 고사목 등 6천여 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주민 협조사항입니다. 제거된 고사목 및 훈정 처리된 방제목을 하목력 또는 하목 보일러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이동 시 재선충병 방제병의 확산의 원인이 되며 또한 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절대 무단으로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식용사고 현장 조치 모의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 목적은 정수장의 오염물질 유입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한 내용 숙지와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 강화에 있습니다. 훈련 일시는 11월 21일 13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훈련 대상은 수호사업과 직원 16명과 안전총괄과, 소방서 등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입니다. 수호사업과는 현장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은 서면 훈련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행동 매뉴얼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식용사고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설체육과입니다. 군수님 지난주 지시하신 그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문도 그 둔치 지역 관련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그 하청 기본 계획상 그 보전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수 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지난 그 6월에 영상관 유익청에서 하청 그 공간관리 계획을 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게 용역 기간은 지금 18개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 연말 되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고 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지금 감내 박골버전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읍면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북청이나 옥종 등 동북권역을 포함해서 읍면별 조사가 완료가 되면 현장 실사를 거쳐서 가능 여부를 군수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도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지시하신 덕천 빌딩과 피철도 그리고 군청 사이의 도로 개선하고 그 평생학습관과 유아체험 시설 등에 대한 공간 구성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래도시 종합발전 계획에서 검토하고 구상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구 미래도시 종합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주민 설명에는 금주에는 그 금남면, 고전면, 양보면, 행천면, 진교면, 악영면 순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1일 13시에는 하계 119 안전센터 그 이전과 관련해서 그 하계면 행정복합타운 내 관리 계획의 변경 결정을 위한 제4회 하동군 관리 계획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방향이 개편되어 4단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는 준비 단계로서 계획 수립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20개 마을을 선정하고 나면은 2단계로서 소통 단계로서 2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소액 사업비로서 사업을 먼저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8개 마을을 선정해서 3단계로 변화 단계입니다. 이때는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자율적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또 평가를 해서 다시 4개 마을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4단계로서 활력 단계로서 그 마을당 약 3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정지 여건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기 더존 아파트 만들기 사업 관련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시설비 개선 지원 사업으로 20세대는 최대 70%, 20세대 미만은 최대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사업은 총 41개 사업에 지금 현재 29건, 총 70%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11건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정책 성과 관련 그 기획 보도 지시사항은 작성이 완료되었고 금주에 언론사에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우수 건축 기획 탐구입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우리 국내 우수 건축물 총 7개소를 탐방을 합니다. 군의원, 공공건축가, 건축직 및 주요사업 담당 공무원 총 24명이 기획 탐구에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읍면장 회의 시 그 농촌 빈집 실태 보완 지시에 따라서 지금 보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빈집 건축물 등급 조사를 비롯해서 빈집 활용 계획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빈집 실태 조사 담당 주무관 자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장과 마 이장님께서는 기농기촌인 실질적인 빈집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 군수님 지시사항입니다. 국토관리청 뚝확장사업 국토부 장관님 면담 자료는 기획부서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하동읍 평용리 아산회수 주변 국도 침수를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관련 내용은 국토관리청에 공문으로 먼저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입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공 관내 결빙구간은 15개소 46km입니다.
우리 군 제설 장비는 트랙터 2대 등 총 21대의 각종 질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는 저번 주에 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 자재는 현재 염화칼슘 77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200톤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빙방사 설치는 도로변에 3개소 설치 및 모래 주문이 441개소를 저번 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상특보 예보 시 결빙 이용 구간 제설제를 사전 살포해서 제설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국제방 보축사업 홍보건입니다. 지난주에 공사 관련해서 현수막과 인간판은 추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보도자료는 금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사업 업무 협의건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해수부 주관으로 해수부와 도, 군, 주식회사, 수협사로 담당자들 간의 업무 협의가 진행됩니다. 현재 수협사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타당성 추진 용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담당계장이 참석한 후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안보건지소와 옥종의 북방보건진료소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국토부로부터 최종 설계 심사 승인을 받았고 10월 29일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청안보건지소는 청안면사무소에서, 북방보건진료소는 신촌 새마을 해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빈대 확산에 따른 안내입니다. 10월 11일 기준으로 전국 187건이 신고되어 54건이 확인되었고 경남에는 10건이 신고되었으나 확인된 건은 없습니다. 주요 발생 시설은 목욕탕, 기숙사, 외국인 시설, 고시원, 가정집 등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안내센터를 설치하여서 안내하고 있고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6개소와 공중위생시설 96개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빈대 집중 점검과 방제 기관으로 운영 점검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빈대 정보집에 보면 빈대 확인 방법, 또 방제 방법, 방제 문의처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보건소 홈페이지에 빈대 정보집을 게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입니다. 지난주 군수님 지시사항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브랜드 종합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장목반, 법인, 부서 및 읍면관리, 농축수산, 임산물 브랜드 현황을 파악해서 별천지 하동 브랜드를 적극 활용코자 현재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4일까지 현황 파악이 마무리되는 대로 농특산물 브랜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종 딸기 공동 선별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은 전국 딸기 재배 기준 5손가락 안에 들고 딸기 생산량은 연간 8,000톤에 달합니다. 옥종 농협은 현재 4개 라인을 가지고 있고 딸기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 출하량은 연간 4,500톤에 430억 원이 가량 되고 이중 옥종 농협 공동 선별로 2,000톤에 186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전체 출하 물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 선별장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는 124농가 정도인데 추가로 가입을 희망하는 60여 농가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선별장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가입을 희망하는 딸기 농가의 바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산지 유통센터를 추가로 짓는 방안을 옥종농협과 조합 공동체 부인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동화되고 품목의 생산, 판매까지 전 과정의 정보 파악이 가능한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 구축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설비, 장비료까지 모두 가능한 사업입니다. 내년 2월 예비 사업 신청서를 사전 신청하고 6월에 본 신청을 해서 반드시 사업에 선정되어서 딸기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소득과입니다. 지난주 딸기 산업 종합계획 보완 추진 지시하신 그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 바이러스 없는 건전한 딸기 모종의 그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그 해발 400m 이상 고냉지에 그 육모장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수정벌의 그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수정벌 전문 법인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밀원숲 조성에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오늘 하동업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양보면, 악양면, 1월 22일 수요일에는 악양면, 23일 목요일에는 금남면에서 실시됩니다. 수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 업무 보고를 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방송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애쓰셨다는 점 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눈이 좀 왔고 다른 해보다 좀 이런 시기에 추위가 지금 와서 그야말로 그냥 겨울입니다. 지금요. 눈에 우리 한남부 지역은 눈이 왔을 때 좀 운전자들도 취약하고 또 이제 특히 우리 하동 같은 경우는 뭐 화계, 악양, 청암 이렇게까지 또 옥종, 돌고지째 이렇게 북부 지역 쪽으로 굉장히 눈도 많이 오고 또 얼고 막 그렇게 되지요. 도로변에 이렇게 각종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눈이 오자마자 적극적으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대응을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뒷날도 바람도 많이 불었잖아요. 생각보다 센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눈과 이제 강풍의 피해가 없는지 잘 한번 더 살펴보시고 또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제대로 좀 겨울을 준비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의 삶이 어떤지 또 다중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또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특히 우리가 구별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 취약지 등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 잘 해주시고 날이 추우니까 불을 막 지피거든요. 작년에도 불 엄청나게 많이 났었잖아요. 큰 불을 또 겪기도 했고 대부분 그때 현장에서도 뛰어가서 막 이제 보기도 지휘도 하고 때로는 선제적으로 이제 소화 활동이 이루어진 곳에 또 가보면 특히 이제 겨울에 집에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넣다가 인근에 인화성이 강한 목재 이런 것과 분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어서 불이 난 경우가 다수 많았습니다. 지금 다 그런 처리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읍면에 이렇게 또 이장님들하고 사회단체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장작 같은 걸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그런 집 같은 경우 철저하게 그 인화점 또는 인화점으로부터 이렇게 발화점으로부터 인근에 근처에 나무 같은 것 좀 잘 치우고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잘해도 이렇게 화재는 많이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외에 대마칼슘이라든지 모래주머니 뭐 기타 제일 장비는 잘 이렇게 점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추경 올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앞서서 올해 추경을 예산을 했습니다. 443억 원을 이렇게 감소했죠. 그래서 본래 한 7,800억 원 수준에서 7,300원 중반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추경
예선보다 이렇게 감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지방 그 교부금을 주지 않는 그런 탓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도 우리가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22년도, 23년도 넘을 때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이제 이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 규모는 이렇게 올해 3회 추경으로 인해서 적지만, 그러나 올해의 작년보다도 1,000억 원 이상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될 예산이 1,000억 원밖에 안 되죠. 따라서 올해의 순 재정 지출은 더 늘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아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면서도, 그리고 집행에 전념을 기울여서 집행 수단을 잘 찾아서 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역에 우리 하동군 민간의 수요나 경제 활동은 하동군 재정 지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은 이 어려움 중에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대폭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정 지출을 훨씬 더 늘렸다는 점, 재정 효율을 통해서 그런 점을 달성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잘 알려주시고 민간에서 위축됨이 없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올해에 그 1천억 원 넘게 이월이 됩니다. 그 돈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하동군의 예산 이월액은 다른 살림을 잘 사는 지자체에 비해서 여전히 예산 이월액이 높습니다. 올해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짤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재정 지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우리가 정책 개발을 하고 예산을 편성안을 마련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또다시 많은 재정 그 지출 이월을 또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당부드립니다. 저번에 지시를 드린 점도 있지만 내년 1월 되면은 내년도 사업은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우리의 주요 추진 사업이나 큰 금액의 재정 지출이 수반되어지는 사업들의 경우 그 각 과별로 리스트를 마련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과관리팀이나 기획계에서 관리를 해주셔서 올해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즉시 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 초가 되면 공모가 필요한 사업들은 즉시 공모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이 보상이 필요한 사업들은 보상 절차를 충분히 먼저 타진을 하고 설명을 드려서 보상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전 절차도 밟고 협의도 미리 진행을 하셔서 그런 계획들을 올해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내년 1월 초 되면 즉시 바로 집행을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서둘러도 또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둘지 않으면 또 1,000억, 2,000억 재정 지출 남겨가지고 의료부터 질타를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부족한 재정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혜택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다른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나 지원도 못하게 되는 오를 남기게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지금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음면에 지금 그 종합 감사를 연중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천면이 지금 올해 이번 주에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읍면에 이제 감사 결과를 보고받아 보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꽤 많습니다. 자체 감사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신랄한 어떤 집요하고도 신랄한 그 지적 감사가 아니라 정책 감사, 어떤 절차에 대한 이해 또는 업무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가르쳐주는 그런 예방하고 지도하는 이런 정책 감사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이나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의 발주나 그리고 공사의 추진 또 사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잘못 계획되고 잘못 집행되어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액수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의 발굴은 각 읍면의 주민의 수나 읍면세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해 두되, 그래서 사업의 발굴은 주민들이 필요한 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하고, 사업의 추진과 집행은 본청에서 집중 관리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해 줄 것을 예산 편성 과정부터 예산의 정책의 집행 이르기까지 그 체제를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목욕탕 회의를 언제 한다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시게 됩니까? 좀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발치해내기 위해서 읍면의 생각이라든지 운영자의 생각 이런 부분을 좀 이끌어내서 우리 하동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거리 목욕탕과 관련해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 정량, 횡천은 다시 있고요. 양보 이렇게 쭉 최근에 복지회관이 만들어지면서 악양도 그렇고 복지 목욕탕을 이렇게 복지회관 안에 이제 넣게 됩니다. 넣게 되었을 때 보통 3,000원, 4,000원 정도의 적은 목욕비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일반 사설 목욕탕이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 어떤 수요가. 그래서 이제 면 단위의 복지 목욕탕에 업 지역이나 진규나 하동같이 좀 이렇게 기존의 사설 목욕탕이 많이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계신 쪽에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값싼 읍면 목욕탕으로 이렇게 가서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존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또 반발을 하고, 또 그런 또 반면에 각 읍면에서는 그 목욕비 받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또 군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각 면별로 그 목욕비 현실을 도모하고, 그리고 이제 각 자기 지역 주민 위주로 중심으로 먼저 운영하도록 하는 저번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에 관한 민원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욕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 그런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생각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간담회를. 목욕비를 현실화하는 조치가 업의 몇 개의 목욕탕 업체를 위한 편파 행정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있는 그 소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에 이제 이 검토된 그 내용을 아주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고전 면의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전에 연접해 있는 면이 하동읍, 금남, 금성, 이제 이렇게 양보 이렇게 이제 같이 건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몇만의 예를 들어서 몇민만의 이용원으로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을 관내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주변 국민들의 불편이 좀 있는 것으로 그리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까지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커버가 안 되니까 이런 민원과 항의와 뭐 또 그런 편파 행정이다 그러는데 그 편파 행정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리고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전부 전무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군수한테 와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명을 잘하고 개선을 하라. 문제가 없다면 홍보를 잘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도 회당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핵심은 면에 있는 그 복지목욕탕의 비용이 낮으니 그 비용이 낮으니 운영비를 감당이 안 돼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군에서는 주되 또 낮은 가격으로 인해서 읍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양보든 고전이든 이런 데 가서 목욕을 하시단 말이죠. 정량이든. 이제 그러면 그걸 위해서 문제점 해소한다 해가지고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복지목욕탕 가격을 현실화 했지 않습니까? 현실을 하니까 그 읍에 있는 주민들이 면지역의 목욕탕으로 덜 가게 되고 대신 면지역 주민들은 목욕비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그것이 읍에 있는 몇 사람의 목욕탕 주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군이 다수의 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시라니까. 설명이 안 됩니까?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우리 군에서는 군대로 의무사항이 아닌 읍면의 복지 목욕탕의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해주고 거기는 거기대로 해주고 그리고 주민은 주민대로 목욕비가 올랐다 그러고 또 그것이 이중으로 이렇게 군이 지원을 해주면서도 또 그러면 읍에 있는 목욕탕이 장사가 안 된다, 영업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목욕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다 손해보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셨던 것을 알아요. 읍면에 목욕비를 좀 올리는 것. 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못 하시냐 이거죠.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걸 다 아시면서 저 혼자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가 제가 직접 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도 있고 목욕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좀 줄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해당 면지역 주민들에게
갑사 목욕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목욕비와 이미용 쿠폰을 지급하는 우리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값싸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쿠폰을 드려서 그것을 목욕비로 대체하게 하면 면지역에서 목욕비의 상승에 따르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목욕은 곧 복지라는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최초에 가까운 최초이거나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에 대한 혼란도 줄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예산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많이 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고향사는 기부제와 목욕 쿠폰을 연계를 시켜서 많이 기부가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충분한지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비의 지원은 줄어드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민원은 해소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가만히 있고 군수 혼자서 이렇게 온갖 고민을 다 해서 다 해야 되냐고요. 해당과에서는 해당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몇 번 주시는 군의원님 계신다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해당과에서 무슨 대응을 하신 거예요? 무슨 대응을 하셨냐고. 욕하면 욕하는데 얻어먹고 문제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어떤 대응도 안 하시고 반응도 안 하시고 설명도 안 하면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아직 모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빈집을 마련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각 읍면장 회의도 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귀농귀촌이 하동의 미래가 걸려 있고 귀농귀촌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행복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농촌지역, 농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촘촘하게 갖춰야 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우리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함께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빈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존 정책은 모든 귀농귀촌 주민뿐만 아니라 기존 모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빈집을 잘 정비하고 연결해 드리는 것 이렇게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잘 조사를 잘 하셔서 발굴 잘 하고 또 매칭을 잘 시켜서 더 많은 귀촌인들이 불편함 집을 찾고 주거를 마련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많은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셔서 우리 하동군에 큰 성과가 많았습니다. 올해의 성과 또 내년에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새롭게 제공하는 정책이나 또 국민 복지를 위한 것, 또 국민의 미래 희망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기획을 잘 수립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수산물 시장 특화 시장을 지금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6개의 점포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6명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수산물 특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됩니까? 예, 지금 그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그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예, 수산물이기 때문에 뭐 저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12월 올해 안에는 지금 개장을 준비로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교가 처하고 있는 위치가 해안가로 바다로 접하는 그 각 길목에 있는 큰 유통을 할 수 있는 도시이고 인근에는 또 농경지가 또 많아서 하동의 농수산물을 전부 풍요롭게 공급받을 수 있고 광양이나 진주와 같은 상공업이 뛰어난 도시로부터 그런 유통도 쉬운 곳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산물 분야는 진교 시장의 어떤 새로운 비전이 아닌가 싶거든요. 진교에 있는 식당에는 맛있는 식당도 있고 또 이렇게 깨끗하고 저렴한 가격의 깨끗한 시설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어산물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수산물을 파시는 그런 가게의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접적으로 물건을 어물을 구입하고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유통 시스템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뭐 우리 서부 경남 일원에서 소문난 수산 전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희망을 갖고 좀 투자도 하시고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진교 면민들에게 희망도 드리고 이게 좋은 우리 수산물 특화 시장이 있다, 거리가 있다라는 점 알리기 위해서 뭐 개장식 같은 거 임시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준비되는 대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타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기공식도 가져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청년타운이 조속히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드림스테이션하고 같이 또 어린이 생태 놀이터 또는 산림청의 정원화 공원화 사업 등과 연계가 되면서 인근이 아주 좀 쾌적한 거주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공에 대한 투자는 대신 첫 시장 마중물을 뜨는 단계입니다.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청년타운을 잘 준비를 해서 기공식도 하시고 멋지게 잘 갖고 올 수 있도록 하시되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되 그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에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 산청의 사례도 그렇고 전북의 사례도 그렇고 청년들과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또 일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형 임대주택의 추진뿐만 아니라 민자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좀 일정 부분 우리가 오히려 임대를 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청년들에게 공급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 재정을 줄이고 적게 해서 많은 주택량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민자 유치에도 노력을 준비를 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만들기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한참 잘 해주셨는데요. 그 마을 만들기가 기존에 어떻게 우리가 집행하다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를 조금 더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기존에는 한 개 마을당 5억 원씩 그 4개 마을씩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계획에 의해서 선정할 때는 뭐 그림을 좀 대체롭게 그려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대로가 안 되고 지역민뿐만 아니고 옆에 모든 분들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단계별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실제로 그 영향이 있는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은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쪽이었습니다. 네. 한 마을에 4억 원, 5억 원 네. 이렇게 지원하다가 그러면 마을에 지원되는 개수는 4개 마을이나 5개 마을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것이 집행을 할 때 보면 5억 원이라는 돈을 마을 주민들이 쓰기가 효율적으로 쓰기가 애매하거든요. 규모가 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돈을 들여도 잘 쓰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단계를 나누어서 이제 더 많은 마을에 첫 단계 같은 경우는 얼마를 지원한다? 2천만 원씩. 일단 2천만 원씩 해가지고 20개 마을에 20개 마을. 예. 하고 그 중에서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가 있으면 또 다시 더 많은 그 다음 해에 예, 지원을 해서 돈도 잘 쓰고 또 더 많은 마을의 혜택도 가는 또 모범 사례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예, 그런 취지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망이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요. 국가적인 사태로 정부에서 사과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황 보고를 이렇게 상황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상황 보고를 안 하신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점이다. 그렇지만 추후에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 어떤 파트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도 하시고 국민들한테 좀 적극 알리셔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불편을 좀 줄여드릴 수 있다는 사전 조치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습하기 위해서 복구하고 수습하고 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는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23일 날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오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준이 정말 굉장합니다. 우리가 하동에 살면서 제일 부족한 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갖고 싶은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문화 시설에 대한 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올해 예년과 달리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응모를 해서 많은 정부의 좋은 공연들, 문화예술 사업들을 많이 가져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특히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연주 실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연주 공목도 아주 대중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화 갈증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홍보도 좀 폭넓게 하시고 빈자리가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 가서 참여를 해서 또 소문도 많이 내고 내년에는 더 좋은 더 많은 국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우리 하동예술단하고 적절히 잘 섞어서 문화예술이 항상 넘쳐나는 하동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논두렁 축구대회를 여는데 제가 이 점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논두렁 축구대회는 놀러와라는 민간 의행단체가 자기들이 주도하고 주관한 행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동군이 주관하고 주도하는 행사예요. 하동군 행사입니다. 그에 대한 대행 업무를 맡긴 것이 불과하다는 사실. 마치 그 세계차 엑스포 때 대행사 선정에서 맡긴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년에 코로나가 되기 전에 상당히 민간 주도로 해서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겨울철에 훌륭한 문화 관광 상품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홍보도 하고 많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도는 우리 하동군이 하는 거예요. 하동군이 주도해서 대행사 시키는 겁니다. 행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없기를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송림공원에 맨발 걷기 이렇게 하고 계시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요? 지금 그 맨발 걷기 대표와 이제 만나서 일단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진 결과 안쪽에 있는 톱밥은 철거해도 막아도 괜찮은데 바깥으로 있는 그 마스터길은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식 연재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또 그 바깥쪽으로 돼가 있는 그 우리 맨발 걷기 코스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사장으로 내려가는 길 그쪽으로도 연계해서 한 번 더 그 주민들하고 또 같이 한 번 더 회의를 나눈 결과를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 하동 송림공원의 맨발 걷기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이 엄청 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걷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는 이제 추우니까 맨발 걷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소나무 식생에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연기념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뜻도 잘 살펴야 되지만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셔서 즐기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 코스의 조절이나 송림의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휴식 연재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다 더 잘 그 지속 가능한 즐김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고 조금이라도 소나무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즐길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다 죽습니다. 소나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명성도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에 더 열심히 포인트를 두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방송이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아갈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기농기촌 단톡방이나 채널 또는 각 우리 하동군의 사회단체, 읍면 이장님들, 우리 직원들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돌려보기를 해보니까 이 카메라 수가 좀 부족한 건가 싶기도 하고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텍스트를 주요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글을 올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 오퍼레이터 운영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잘 준비를 해서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에서 보고한 하동군청 홈페이지 하동사랑방은 하동군민 전체의 어떤 공식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소통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의 정보를 자주 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는 우리 주간 업무 계획 있잖아요. 주간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발표된 내용 중에 민감한 내용 꼭 올리지 않아야 될 내용 같으면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이런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단톡 사랑방에도 올리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미래전략 담당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하동동이라든지 뭐 하루하동과 같은 이런 어떤 앱을 이용하는 분에게도 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하동 뭐 이런 것 같은 이 하동동 이런 앱을 별도로 놔두고 또 통합을 한다가 아니라 다 같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관점이고 그래서 홈페이지 상으로는 하동사랑방이 공식적인 우리 군청
채널 홈페이지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정보를 올리고 국민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공식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 읍면장님들뿐만 아니라 각 단체 이장님들 반장께 이르기까지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톡방에도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이런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또 우리 홈페이지 자체도 통합 플랫폼의 이게 잘 돼서 적어도 하동 국민 중에 한 10% 정도만 여기 들어와서 볼 수 있게만 만들어도 그게 어느 쪽이 되든 하동 사랑방이 되든 또 통합 앱이 되든 별도의 우리 홈페이지 하나가 되든 통합적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플랫폼이 된다면 그건 정말로 우리 소통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됐던 부분들 많이 해주셨고요. 지시를 드렸던 부분을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이걸 하신다는데 농특산물 브랜드를 잘 만드는 것은 그냥 포장지 만들어서 별천지 하동 마크 잘 보이게 찍는 이게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포장지 중에 사업을 할 때 포장지를 잘 관리하고 별천지 브랜드를 잘 넣어보자는 뜻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기본이고 각종 농특산물 작목별로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를 체계화하고 구조화하고 등급화해야 된다. 그 중에서 브랜드 관리를 잘해서 별천지 장기적으로는 통합적인 별천지 브랜드를 갖고 도시 통합의 이미지가 통합이 되어서 그것만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브랜드들을 잘 체계화하고 정돈해가면서 지원해가면서 구조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정돈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유의를 하셔서 잘 또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우리 하동에 여러 지역 언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발간된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간부 회의 때도 수차례 그 신문이 갖고 있는 기획력과 이제 우리 군정에 대한 특히 문화, 농업 이런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좋은 정보, 체계적인 대안 등등이 참 좋아서 훌륭한 신문이다. 적극적으로 군정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최근에 본 바로는 상당히 편향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승철 군정의 소통 행정이 이렇게 난간에 봉착했다, 멈추었다 이런 주제에 컴팩트 매력 도시에서 매력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진교의 면사무소를 행정문화복합타운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민들이 이게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지적이었고 컴팩트 매력 도시가 매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우리 군정에 대한 하승철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하동군수구 행정관청이에요. 대외적으로 하동군 전체의 권리 의무 관계를 대외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의사를 발표함으로써 권리 의무의 기점을 창출한 행정관청이에요. 그 행정관청이 아무 근거도 없이 내용도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왜곡되게 이렇게 엉터리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진교의
행정문화 복합타운을 만들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무 설명 안 했습니까? 우리 도시과장님, 우리 정책자문회의에서 얼마나 내용을 거쳤는지, 설명을 몇 분을 했는지, 또 정책자문회의에 진교 주민까지 참여시키면서 정책자문회의를 2개, 3개씩 만들어가면서 했던 부분까지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 미래도시 자문단을 작년 7월달에 구성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이제 진교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미래도시 자문단에 진교면 주민이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오면서부터 그 진교면에 알리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한 4번 정도 알렸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회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군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군수님께서도 이제 한다고 했고 그 정도로 이제 충분하게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했고 그때 저 오하동에 그 기자께서 왔을 때도 저희들 이 내용을 이렇게 다 해온 거다 그런 내용은 충분히 했습니다. 단지 이제 민원인 한 분께서 거기에 자기들 재산에 대해서 올렸던 부분이 상당히 우리하고 그 이제 해왔던 거하고 다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그 내용 그대로 해서 다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사업을 하는데 하다 보면 각종 이 토지를 보상해서 수용을 하든 보상을 하든 토지를 취득해서 각종 이 도시 계획에 따르는 규제와 권리를 만들어 나가고 또 위치를 조정하고 하천과 농지와 도로와 개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어떻게 단 한 명의 민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하고도 넘칠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협의하고 해봤기 때문에 그 한두 분 정도의 민원에 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소통을 더 철저히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하성철 하동군청만큼 이렇게 많은 사전적 절차를 2번, 3번, 4번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주민을 이렇게 그 정책자문단까지 주민 전문가를 또 반영시켜 가면서부터 처음에 의논을 해가면서 설명을 3차례, 4차례까지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수가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하는데도 뭐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문으로서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지켜야 될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없는 편파적인 그런 언론 활동이다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컴팩트 매력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력이 없대요. 매력이 뭡니까? 매력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나요? 어떤 부분에 매력이 없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컴팩트 매력 도시가 우리 비전이고 지향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컴팩트 매력 도시에 매력이 없다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력적인 지역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하동군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아름다움, 사회적 맥락 등이 잘 드러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만들어 가야 한다. 같이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자. 라는 취향점을 제시한 것인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공공건축가부터 해서 공공건축가를 총괄건축가뿐만 아니라 공공건축가를 대폭 늘리고 공공건축에 대한 과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비전도 제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얻는 그림들도 생태적 가치가 드러나고 도시의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외부의 자연환경에 잘 어우러지는 멋진 도시 만들고 부연과 친화형으로 만들자. 하동에서 가장 뛰어난 하동만의 매력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계속 그 지향점을 갖고 도시계획을 해나가고 또 지구단위 계획이나 각종 그 건축물 인허가 부분
등등 해서 해나가자라는 지향점이 그 매력인데, 컴팩트 매력 도시에 매력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그 기사는 온당한 것입니까? 하승철이라는 이름을 인면에 톱으로 쓰고 극히 일부분의 다른 대형사업보다 훨씬 적은 민원 한 분의 말씀을 소동 부재의 원인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이 있었다고 하는 그 의회 의결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의원님들이 내용을 다시 보시고 행정문화복합타운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돈을 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그런 그 언론 활동은 온당치 않다. 하동 군정에 또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동군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낳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동군이 추구하고 있고 하동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불신하게 만들므로써 결국은 하동군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나쁜 언론이다. 문제가 있다면 근거를 갖고 제시해 주시고, 어디 일기장에 자기의 하루 있었던 소감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해당 언론의 각성을 정식으로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지적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억지성 보도를 하거나 지적을 한다면, 그렇게 함으로 하동군정에 대한 심각한 폄훼를 한다면 그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당당하게 대응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잡는 반론 보도도 하시고 홍보 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당당하게 행정을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부 군수님